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장 가정으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그린 글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를육자인데요. 이 기를육자는 그 매양매자, 매양매자에 깃발유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깃발유자가 되어 있는 것은 전 시간에 배웠듯이 아이가 자궁을 대고서 머리를 거꾸로 서서 양수가 터져서 나와서 아이가 낳은 거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은 산모는 어머니라는 어머니 모자를 썼습니다. 어머니가 된 사람은 그 머리를 따 올려서 비녀를 꽂았다. 비녀를 꽂은 것이 자기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아이를 낳아서 낳은 어머니의 모습, 어머니는 아이를 기른다. 이런 기르는 어, 가정을 한번 본다고 그런다면 그 이제 전유자가 있지 않습니까? 전유자는 손톱조에다가 아들자, 그 다음에 스몰을 자지 않습니까? 이것은 손톱이라는 것은 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아이의 머리를 대고서 어, 감췄던 젖을 꺼내어 먹인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몰을 자를 빼면 이렇게 손톱조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딱 쓰면 밑불 부자가 됩니다. 이쁘다, 아름답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다 삼수변을 더하게 되면 뜰 부자가 됩니다. 그 삼수변을 더해서 뜰 부자가 만드는 이유는 손으로 아이를 잡고 청결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목욕을 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된 자는 아이에게 젖을 먹여서 기른다. 이런 뜻으로서 된 거고요. 다음은 기를 장자인데, 기를 장자는 양양자는 다 아시는 거죠. 양양자에다가 여기 밥식자입니다. 이렇게 밥식자인데 양은 양의 머리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뿔과 여기 몸통과 다리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제가 보기엔 맞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밥식자는 또 구분을 해본다면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위에 부분은 모일직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건물에 모인다라는 모일직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날자는 어, 밥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밥을 의미하는 거고, 그 밑에는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다. 그런 밥을 먹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밥식자고, 밥식자에다가 양양자가 있다는 것은 아이에게 밥을 먹여서 양처럼 순하게 천진난만하게 받아 먹어서 통통하게 살을 찌운다. 이것이 어머니가 할 역할이다. 그래서 기를 양자라고 요자를 기를 양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아이에게 음식을 먹여서 통통하게 양처럼 통통하게 살을 찌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조우로자는 아이를 아는 어머니의 모습은 참 보기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여자에다가 어, 여자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품에 안고서 있으면서 앉는 자세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참 아름답다, 보기 좋다. 또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다. 자기 자식을 보면서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다. 잘 키워야겠다. 해서 요것을 갖다 이제 좋을 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다음은 이 아이는 어, 어머니로서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되는 것자 같습니다. 사람인데는요, 그 어머니를 의미하는 거겠죠. 어머니고 여기에 입구자는 아이의 머리, 그 다음에 열십자는 팔과 다리, 몸통과 다리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팔자는 왜 들어갔을까? 이것은 아이를 요것은 요 자만 보더라도 어리석은 맺자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아직 걷지도 못하니까 어떤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얘기죠. 요것을 갖다가 이제 어리석은 맺자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팔자를 다시 집어넣어서 이것도 어리석은 맺자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팔자라는 것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등에 업고 아이의 엉덩이에 손을 받친 양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팔이란 여덟 팔이 아니고 숫자는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직 어린 자식을 포대에 싸서 업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이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 이렇게 포대기에 싸고 잘 먹이고 기르는 역할을 했다고 그런다면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했겠느냐. 여기에서 그, 요, 요 작대기를 두 개 엇갈려 놓은 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난다. 그런 일이 만나는데, 어, 그, 만난다는 것은 사귄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를 더 넣어서, 그 무슨 대라고 봐야 되냐? 사람을 사귀는 데는 이, 뭐 서로 보고 배우는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좀 옳은 방향을 본받을 효라고 합니다. 이 본받는데 어, 그, 잘 안, 좀 더 잘 본받게 하기 위해서 칠복자를 써서 요거 자체를 칠복자를 써서 때린다는 의미잖아요. 때리거나 격려해서 사람을 잘 본받게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 역할에 누구에게 대상이 누구냐? 그랬을 때 아들 자자라서 자식에 대해서 해초를 들고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사귄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공부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 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자식에게 매질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참고 삼아 보실 것은 사귈 교자가 본받을 교자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분명히 칠보자는 본받을 교자인데 여기에 아들 자자를 넣었다는 거, 넣었다는 것은 자기 자식을 가리킨다는 의미겠죠. 근데 요 사기의 교자만 놓고 한번 본다면요. 우리가 이제 배울 학자를 보면 이와 같이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 깨달을 각자도 여기 똑같은 데다 여기에다가 볼견자를 쓰면 깨달을 각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배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자는 아버지가 사회생활에 대해서 산수나 셈이나 어떤 계산이나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을 관해서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해초를 들고 가리킨다. 이런 뜻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엄하게 가리키고 어머니는 잘 먹여서 토실토실하게 살주는 것이 가장 큰 일이 아니냐, 중요한 일이 아니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 야자를 읽어보면요. 옛날 사람들에게는 이 아이 야자가
어떻게 보였을까?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해맑게 웃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그 하늘의 뜻, 뭐 북두칠성이 됐던 태양이 됐던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느냐 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이 바로 절구구자입니다. 절구구자는 이렇게 어, 다시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 장에서는 위에가 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고 있다. 사실 어린아이들 보면 정실 부분이 어떻습니까? 물렁물렁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채 다치지 않았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의 사람이다. 그래서 어린 사람을 써서 아직 정수리가 숨골이 다치지 아니한 하늘의 기운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상태다. 이런 아이가 어린아이다. 그런 뜻이었잖아요. 조금 더 자라나게 되면 어, 이 유치원에 다니게 될 나이가 된다 그런다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사변이 있지 않습니까? 실사변인데 실은 가느다란 실이지 않습니까? 이 가느다란 실에 요 밑에 부분을 또 빼버렸어요.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작을 유자로 하는 겁니다. 작은 글자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그 심 역사를 넣어서 힘이 작다, 힘이 아주 약하다 라는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린 유자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유치원 할 때 쓰는 어린 유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사내 아이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여자아이는 어린아이 영이라 해서 여자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천부적인 것이겠지만 재롱을 많이 떠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롱을 많이 떨다 보니까 참 그 이쁘다 해가지고 어, 목걸이를 선물을 주든지 돈을 선물을 주든지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제 목걸이 영자입니다. 조개패자를 두 개 붙였다는 것은 조개를 여러 개, 조개를 여기서 보시는 것은 조개를 여러 개 실로 끼워서 만들어서 보기 좋게 만들어서 목에 걸쳤다. 이것이 이제 그, 목걸이 영자인데요. 여기에다가 목걸이를 차는 사람이 누구냐? 여자아이다. 그래서 어린 아이 영자를 여러 가지 쓰게 됩니다. 돈 많은 집안에서는 여기에다가 그 목걸이를 구슬로 해줬을 경우, 구슬로 해줬을 경우, 이것은 똑같이 목걸이형인데, 이것을 갖다가 구슬용자라고 합니다. 돈 많은 집안에서는 이렇게 저기를 하겠죠. 다음은, 그, 아이동자를 조금 더 성장하면 아이가 되는데, 이 아이동자는 좀 해석하는 방법이 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설립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립자에다가 마을 리자가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요 설립자는 여기다 시자를 더와서 매우 신자. 요것은 이제 묵형을 가할 때 어떤 불에 달구어서 몸에다 문신을 한다거나 뭐 어디에 자국을 낸다거나 할 때에 하는 묵형의 도구 아니겠습니까? 이 도구를 여기에 보면 이것을 밭전자하고 흑토자로 나눠서 본다면 이 밭전자에는 눈을 휘둥그레 떠서 겁에 질려서 어, 그, 이 휘둥그린 모양의 상태의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눈이 아니라 그래서 일반적인 눈은 이렇게 눈목자를 썼는데 여기에서는 좀 모양이 밭자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만큼 어디에 좀 공포에 질려있는 눈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여기에서는 사람자가 큰 사람 대자를 써서 이것이 이제 변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눈에 해동거려서 공포에 질려서 이렇게 묵형을 당하는 상태가 되어서 노예가 됐다. 노예가 됐던데 그럼 왜 이것을 노예로
표현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전쟁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서 그것을 이제 노예로 삼지 않습니까? 노예로 삼다 보니까 그 이 노예를 삼다 보니까 어, 여기에서도 이제 이것이 노예 예자 아니겠습니까? 어, 이 노예를 삼다 보니까 뭔가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일반 사람들과 자국민과 다르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묵형을 해서 얘는 애꾸인이 되게 되면 이런 사람은 이런 포로다, 노예다 이렇게 해서 힘을 얻게 만들어서 그 노동력을 좀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아이가 설립자지 않습니까? 설립자에다가 마을 리자. 여기서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도 밭전과 흙토로 바뀌게 되는데요. 어, 이 밭이 있는 곳에 흙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 이렇게 지표면보다 조금 더 볼록하게 쌓아 올려진 상태. 이것을 흙이라고 하거든요. 밭보다는 좀 더 높은 곳에 집을 짓고 그 농사를 짓는다. 이런 곳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냐? 이것은 이제 마을이다. 그래서 마을 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을 이자고요. 여기에 마을에서 근데 뭐 낮에는 부모님들이 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거나 또 혹은 이제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또 뭐 사냥을 하러 가거나 나무를 채취하거나 어쨌든 밖에 나가서 늦게 이제 나이가 어두컴컴해질 때 돌아오니까 아이가 동구 밖에서 그 마을 그 밖에서 부모님이 언제 오실까 하고 발돋움해서 이제 쳐다보는 상태. 이것을 갖다가 아이동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 다음은 그 믿기 어려운 장자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는 여기 보면 맹자, 맏형 만냉자 아니겠습니까? 아들 자자에다가 그릇 명자 썼는데 어쨌든 이 써 있는 것은 어, 그 그릇 위에 아이를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의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첫째는 첫째 이 만능자를 쓴 이유는 그릇에 담아서 첫 아이는 잡아먹었다. 뭐 쌀만 먹던 뭐 어떤 요리해서 먹던 잡아먹었다. 왜 잡아먹었냐? 옛날에는 이제 약탈혼이 성행했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잡아먹었다. 이미 첫 아이가 내가 약탈해 오기 전에 아기를 뵌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못 믿겠다. 이래서 잡아먹었다라는 의미를 가져서 여기서 이제 그런 명사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이는 무조건 잡아먹어서 임금에게도 진상을 하고 윗사람들한테 바쳤다. 참 맛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이제 내려오는 관습입니다만은 농사를 졌을 때 어떻습니까? 첫 곡식은 조상이나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그 제물로 바치지 않습니까? 제물로 이렇게 바치는 것처럼 제물로 바쳤다. 지금도 이렇게 뭐 첫 곡식은 제물로 바치고 처음 빚은 술은 또 제물로 바치는데 조상신이나 천신에 바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첫 아들은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탈혼이 어, 없어지고 정식 결혼한 맞이는 어떻게 됐을까? 정식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이렇게 그릇을 담아서 아이를 묘에 놓고 조상신에게 가서 인사를 어,
배례를 하는 것입니다. 인사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그 우리 후손이 무궁무진하게 잘 뻗어나갈수록 바람을 의미해서 배려를 하고 또 이제 천신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했겠죠. 이렇게 맹자를 보게 되는 세 가지의 종류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 자식이 아니라 그래서 약탈을 오면서 때 잡아먹은 거. 두 번째는 이제 첫 재물이니까 지금도 뭐 우리가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으면 부모한테 어떤 옷을 사다 준다든가 뭐 한다든가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첫째 낳은 자식, 또 첫 수확된 곡식, 뭐 처음 받은 처음 빚은 술 이런 것을 조상한테 바치는 습관 이러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따라서 이그 정식 결혼해서 귀한 자식이니까 이 귀한 자식을 경사스러우니까 그릇에 담아서 그 조상이나 하늘신에다가 이렇게 보고 위에 배례시키는 거 그런 용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맞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날일자 아니겠습니까? 태양을 의미하죠. 태양을 의미하고 견줄빛자라고 의미하는데 이 견줄빛자는 나란히 앉아 있는 모양입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양인데 서서 따라가는 모양은 이와 같이 종자라고 하고요. 이것은 이제 견줄빛자라고 하고요. 이건 따를 종자라고 합니다. 따를 종자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쓰죠. 어, 따른다라는 뜻으로 쓸 때 이와 같이 쓰는데 이것은 이제 약칭으로 이와 같이 씁니다. 지금도 이제 요것을 약칭을 해서 서로 따른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견줄빗자는 맏형은 맞골자 아니겠습니까? 맞골자는 형은 맞이는 태양처럼 어, 동생들을 골고루 애정을 나눠줘야 된다. 만약에 형이 돼서 자식을 너무나 편중시키면 어딘가 그 자식 하나는 편중되지 못한 아이는 조금 잘 성장을 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골고루 빛을 비춰주듯이 해야 되는 것이 공평해야 되는 것이 형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요것은 이제 만윤자인데요. 만능자라는 것은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세모라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코를 의미하기도 하고 개인 사사로운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공변할 공자를 보면 이와 같이 쓰지 않습니까? 사사로운 것을 나눠서 사사로운 것을 나누면 공변된다. 공평하다. 또 누구에든지 이렇게 공평하다고 논할 수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왜 사사라도 사자를 썼을까? 맞이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예우를 받는다. 책임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개인적인 어떤 이기적인 생각을 많이 가질 수가 있다. 또 우쭐한 면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여기서 얻은 사람에 있어서 이것을 만윤이라고 합니다. 이 만윤은 사실은 형과 형과 같은 의미를 가졌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형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로서 무릎을 꿇고서 말을 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청문을 읽는다, 어떤 제사 지낼 때 어떤 말을 한다 할 때 제사 지내 보이시자에다가 형용사로 주면 어, 충문을 읽는다, 축하한다, 뭐 어떤 글을 읽는다는 것을 조상이나 천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와 같이 읽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입이 머리 위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뭐 예를 지방이 됐든 뭐 어떤 재래 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어떤 곳이 됐든 이런 것은 어, 마지가 했다. 왜 마지가 하느냐? 그 대를 잘 이끌어 달라고 대대손손 이끌어 달라고 하는 면에서 이와 같이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형이라는 의미입니다. 어,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